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생활법률팩에서는요,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유예 시리즈가 있어요.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를 받았다, 뭐 이런 유예를 받았다라는 것들인데, 이제 형사사건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기소유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의 한 유형이에요.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사건의 죄질이라든가 이 사람이 뭔가 좀 실수가 있다든가 뭐 이래서 좀 선처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안이 경미하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유예를 해줘서 이 사람이 좀 각성하고 좀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어떤 형사 처벌의 한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혐의 내용은 인정이 되지만 처벌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다 싶을 때 그럴 때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소유예는 뭐 정해진 재량,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검사의 어떤 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변호를 하다가 느끼는 바는 어떤 거냐면 일단 전과가 없어야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는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떤 범죄 전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검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좀 반사회성이 있다라는 좀 선입견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종의 전과가 아니라도 기소유예를 받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그러면 기소유예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막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량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서가 들어와야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게 됐을 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기소라는 거는 재판에 법원에다가 이 사건을 서류화해서 올린다라는 뜻인데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거는 법원까지 재판을 보내지 않겠다. 이 사람의 사건은 내가 그냥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전력만 남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때는 뭐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벼운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성범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걸 조건으로 뭐 기소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 이 기소유예를 받고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어떤 경우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처분이란 말이죠. 죄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끔 증거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무죄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제 판단이 섰을 때 가끔씩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인정이 되는데 그냥 봐줄게 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검사가 나는 무죄를 주장했는데 혐의가 있다라는 전제로 기소유예를 했을 때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검사라는 기관이 나에게 부당한 처분을 했으니까 이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형사 절차가 아니고요. 검사라는 기관이 나한테 어떤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취소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헌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다투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헌법소원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소유예를 받고 억울함이 있지만 또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헌법소원까지 가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기소유예면 처벌받은 것도 아니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해서 거기서 절차를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내 신분에, 내 직업상 어떤 신분에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헌법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사람이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사실 되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렸을 때는 그런 억울한 감정 때문에 또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오는 불이익 때문에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소유예를 받았다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여권을 발행받는다던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이런 수사를 받아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떨 때 나오냐? 수사기관에서 또 수사를 받을 때 그때는 수사 경력이라는 걸 보거든요. 거기에는 기소유예 전력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혐의에 연루가 돼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랑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혐의 내용이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되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고요. 아마 형사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 기소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행위 자체가 내가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게 혐의가 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이 있다는 거.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생활법문 팩에서는 기소유예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법무법인 태신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